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외계사 YK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찍다가 마이크를 고장내버려서 현재 핸드폰 어플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디오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디지털에서 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즉 RGB 가상논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네, 오늘 그 강좌는 다소 조금 난해하고 색 보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유튜브 특성상 지금 영상을 끌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색 보정을 공부한다면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거는 다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면 사실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루지 않고 당장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HSL이라든지 이런 보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추려서 제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 분의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이후에 진행될 강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본 강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빨리빨리 보정을 많이 해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진을 보정하기 위함이고요.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거나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에서 그 복잡한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만 추리다 보면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적절하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빛의 삼원색이다 그러면 RGB를 뜻해요. RGB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인데 즉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면은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색깔을 뜻합니다. 디지털에서는 이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색깔을 하기는 좀 그렇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니터의 한 부분 확대해 보면 각각의 픽셀들이 RGB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90mm 마크로 렌즈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모니터 화면을 찍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찍힌 것 같네요. 네,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 제가 모니터의 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인데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지럽겠지만 참아주세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보시다시피 픽셀 하나가 RGB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도 보나마나 이렇게 RGB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RGB가 모여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얀색을 찍었기 때문에 RGB 3개 모두 켜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색깔마다 이 켜져 있는 농도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색 정보를 확인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포토샵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색상 팔레트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색깔을 클릭하고 다시 얘를 누르면은 그 색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상당히 빨간색에 가까운 색을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 색은 레드가 208이고 그린과 블루가 각각 2727인 색입니다. 다른 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록색에 가까운 색을 찝으면은 그린은 220이고 레드는 93, 블루는 37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역시 블루 쪽에 가까운 색을 클릭을 해보면은 블루는 220, 레드는 39, 그린은 21인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여기 있는 그 어떤 색을 어떻게 클릭을 하더라도 이 RGB 세 가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나머지 HSB도 있고 L, A, B, 그리고 CMY도 있는데 그러니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먼저 RGB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색들은 다 RGB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RGB만 알면은 여기 있는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각각의 숫자들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다 0, 0, 0으로 하면은 신호가 없는 상태라서 RGB 3개가 다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를 끄면 검은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RGB 3개를 다 꺼놨기 때문에 현재 색은 검은색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를 최대값인 255를 다 설정을 하면은 RGB가 다 켜졌기 때문에 현재 하얀색이 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얀색이 와 있죠. 얘네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0이면은 색이 다 꺼져 있는 거,
255면 색이 가장 켜져 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린과 블루를 꺼놓고 레드만 255라고 풀파워로 켜놓으면은 순수한 빨간색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255보다 더 큰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5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0과 255 사이에 정수가 필요합니다 라고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255라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붉은색을 뜻하고요. 0은 아예 신호가 꺼진 거니까 그 사이사이에 신호가 아예 꺼진 것과 가장 붉은색 사이를 그 세분화시켜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린도 마찬가지고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을 255를 넣으면 레드를 0으로 놓고 그럼 이제 가장 순수한 초록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255라는 이상한 숫자를 쓸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은 신호가 아예 꺼져도 색깔이 없는 거고 255는 각각의 RGB가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0에서 255까지 각각 256까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1에서 255는 총 255니까 거기 0을 하나 더하면은 총 256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256이라는 숫자는 2의 8승으로 8비트를 뜻합니다. 슬슬 무슨 말인지 갑자기 8비트?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기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8비트 핸드폰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반에서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상당히 빠른 순서로 칼라 핸드폰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막 다 와 핸드폰이 칼라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슬슬 가늠이 되실 텐데 그 전까지 사용하던 핸드폰은 걸리버라고 색이 없는 핸드폰이었어요. 그냥 액정만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 함께 애니콜인지 뭐 사이언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칼라폰을 샀었죠. 그때 그 칼라폰이 8비트 256색을 자랑하는 뭐 광고를 하고 그랬어요. 뭐 256색을 뭐 나타내는 8비트 최신 칼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어이가 없는 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옛날 얘기죠. 이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요. 신호가 있고 신호가 없고 0과 1 그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게 이진법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램 같은 경우도 뭐 8기가 램, 16기가 램, 32기가 램 이렇게 나가잖아요. 걔들도 다 2의 배수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색상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256이라는 다소 아리송한 숫자가 나온 건데 2의 8승이라 8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암기만 하시면 돼요. 아 그냥 0에서 255가 있고 걔네가 그렇게 이상한 숫자를 쓰는 이유는 256이 2의 8승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0에서 25까지 값을 가지니까 얘네는 각각 256까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라는 말은 이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2의 8승씩 즉 8비트씩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섞어서 조합을 만들 때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얘네 그 경우의 수를 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2의 24승이 나와요. 2의 8승을 3번 곱하면 2의 24승이 나오죠. 예, 이거는 뭐 중학교 수학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2의 8승은 8비트였으니까 2의 24승은 당연히 24비트겠죠. 그래서 2의 24승이면 한 뭐 1600만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투르칼라라는 표현을 해요. 즉 색상을 그렇게 세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은 투르칼라라고 내가 명칭을 허용하겠노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 이상한데 내 컴퓨터를 보니까 32비트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뭐냐 32비트는 그 중에 8비트는 알파 채널이라고 색상을 어떻게 이렇게 합성할 때 쓰는 채널이고요. 색상을 표현하는 채널은 24비트가 맞아요. 근데 뭐 32비트니 24비트니 이런 거는 이제 색상을 보정하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빛의 삼원색이 RGB라는 걸 알겠는데 색의 삼원색은 무엇이냐? 색의 삼원색은 CMY라고 합니다. CMY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네를 번역하기도 하지만 다소 저는 그게 어색해서 그냥 사이안, 마젠타, 노랑 이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에서의 삼원색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염료인데 염료는 흰색 종이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걔네의 삼원색은 이렇게 CMY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가산혼합, 감산혼합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제로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RGB 세 가지 동그라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얘네를 이제 섞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 밑에 있는 여기 표준을 눌러 보시면은 이 블렌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네를 통하면은 각각의 레이어들을 다양하게 블렌딩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산혼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빛이잖아요. 빛은 쏘면 쏠수록 밝아지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밝게 하기를 내가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도 밝게 하기. 자, 이렇게 각각 얘네를 밝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산혼합이 완료가 됩니다. RGB 색깔이 합쳐지어서 CMY를 만들고 걔네가 한 번 합쳐져가지고 화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밝아진다고 해서 가산혼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찍어보면 무슨 색인지 표시를 해줍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255, 255, 255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255가 가장 큰 숫자니까 가장 밝은 상태예요. 즉 하얀색이 가장 밝은 상태인데 숫자가 가장 큽니다. 반대로 이제 검은색은 000이니까 숫자가 가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숫자에서 가장 높은 숫자로 올라간다 해서 가산혼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는 검은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반사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사율이 0%고, 빛은 모든 색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율이 100%인데 반사율 0%에서 반사율 100%로 올라간다. 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가산혼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하면은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밝아지는 방향으로 혼합을 하면은 가산혼합이다. 밝아지는 방향으로 혼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빛으로 혼합을 해야겠죠. 색으로 혼합을 하면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이렇게 빛으로 RGB로 혼합을 하면은 밝아져서 하얀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얘네를 불을 다 끄면 검은색이고 다 켜서 하얀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수많은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얘네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라 그냥 중력처럼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RGB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를 만들고 얘네를 섞어서 화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만약 염료면 어떻게 될까? 염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섞으면 어두워지거든요. 이 RGB를 이용해서 감산혼합, 즉 어둡게 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로 검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중간색 없이 레드랑 그린을 섞자마자 바로 검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얘네를 눌러보면 000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식이면은 색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섞자마자 검은색이 돼버리니까, 물론 실제로 물감을 가지고 해보시면 이렇게 순수하게 검은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순수하게 검은색이 안 나오고 아마 되게 탁한 황색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야 색 혼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CMY로 감산혼합을 하면 됩니다. 제가 CMY로 감산혼합을 한번 해볼게요. 어둡게 하기, 어둡게 하기. 보시면은 얘네를 어둡게 하기로 블렌딩을 하면 신기하게 RGB가 나타나고, 걔네 한 번 더 섞으면은 검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네는 흰 종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CMY라는 염료를 통해서 색상을 혼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RGB도 만들 수 있고 한 번 더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아무것도 색깔을 칠하지 않으면 하얀색이고 얘네를 다 더하면 검은색이 되니까 얘네 농도를 조절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수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역시 유추해낼 수 있어요. 즉 CMY를 통해서 감산혼합을 하면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방금 제 설명만 들어서는 솔직히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원형의 색상 팔레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잊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팔레트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팔레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색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RGB 세 가지 빛의 삼원색으로는 산 혼합을 할 수 있지만 감산 혼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산 혼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RGB를 이용해서 얘네를 가산 혼합해서 CMY를 만들어낸 것이죠. 레드와 그린을 혼합해서 옐로우를 만들고요. 레드와 블루를 혼합해서 마젠타를 만들고, 블루와 그린을 혼합해서 사이안을 만듭니다. 즉 이 각각의 RGB 빛의 삼원색을 가산 혼합하면 CMY가 생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감산 혼합을 하면은 RGB로 내려왔다가 검은색으로 가는 것이죠. RGB에서 반대로 가산 혼합을 해서 올라가면은 CMY를 통해서 흰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검정색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신호를 다 끄면 검정색이고,
종이는 하얀색 종이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죠? 물론 종이가 하얀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일단 생략하고요. 이 검정색에서 빛을 쏴서 하얀색을 만들어 갈 때는 RGB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걔네를 이용해 CMY를 만들고 한 번 더 섞으면 하얀색이 되는 거고, 그렇게 검정색에서 하얀색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를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얀색에서 검정으로 내려올 때는 RGB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요. CMY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얀색에서 CMY를 타고 RGB를 타고 내려와서 검정색까지 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가산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감산법.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기초 상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MY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CMYK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사기 같은 거를 회사에서 구입을 해보셨으면은 토너라든지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를 구입을 하면은 CMYK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K는 그 블랙의 약자예요. 블랙이 물론 B로 시작하지만 B라고 하면은 블루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K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CMYK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CMY만 섞어서는 사실 완벽한 검은색 만들 수가 없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도 있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힘들고요. 또 두 번째로 검은색 하나 만들겠다고 CMY 비싼 염료를 섞어서 색을 내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검은색 잉크는 싸니까 검은색 정도는 그냥 검은색 잉크를 써 라고 해가지고 K를 따로 넣는 겁니다. 즉 물리적인 한계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검은색 잉크를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그 디지털에서 색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진 보정에 관한 내용만 마지막으로 간추리자면,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원형의 색상 팔레트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의 사운색은 RGB이고 걔네를 각각 혼합을 하면 CMY,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를 만들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뒤에서 진행될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보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알람 설정도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